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과 미끄럼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밀려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역 관계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신고 상당수가 실제 확인이 어렵거나 허위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순 소음만 발생하더라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엮어서 아니면 말고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은 해당 기관이 당연히 알아볼 일이지만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신고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음성지역 가금 농정을 초토화시킨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충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도내 전역으로 AI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동량면의 종어리 농가 입구가 봉쇄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된 겁니다. 이 농장 7개 동에서 사육 중인 7만 3천여 마리의 종오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음성군 금왕을 시작으로 감곡과 삼성, 그리고 대소와 생급까지 올겨울 들어 음성에서만 5건이 발생해 무려 236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후 이웃 충주까지 번진 겁니다. 기존 음성 지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충주 달천 야생조류 검출 지역과 약 10km 거리에 있어 관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달천 강변에서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야생 곤이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됐는지는 이 역학 관계를 통해서만이. 충주시는 즉각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해당 농장을 비롯한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긴급 예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인근 3km 이내 79개 농가 12만 2천 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협 공방단을 통해서 하천 주변에도 소독을 해오고 있었고 또 소규모 사육농가 중심으로 방역 일정을 짜서 지속적으로. 한편 충청북도는 농장주와 외부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AI 예방을 위한 백신과도 같은 신발 위 더신 신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충북에서는 보편적 지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답을 내놨습니다. 보편 지급은 현재 관련 논의를 시작한 정부에 맡기고 충청북도는 피해 직종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설 명절 전에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48억 원을 투입해 핀셋 지원합니다. 우선 시외버스는 기사 1인당 100만 원, 전세버스는 영상기록 장치가 있는 버스 한 대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행 관광업에는 업체당 100만 원씩, 어린이집 조리사와 문화예술인에겐 인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종교시설도 50만 원씩 지급되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방역 지침을 어겼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직업전환 훈련이 도입됩니다. 점포철거비와 직업교육비,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의 소상공인들의 직업전환을 목표로 연간 156억 원씩 투입합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지급되면 충북도와 시군은 이에 맞추어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추가 투자하는 것을. 이 밖에 20억 원을 들여 신속항원 진단검사 키트 25만 명분을 확보해 신속항원 검사를 전체 도민의 2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이 공동발전을 이루겠다며 합의하고 건의한 노선이지만 유치 과정을 보면 충북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노선을 조만간 확정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제, 사회단체들도 지지를 보태는 등 충북 전체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지난해 12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권역 내 교류를 늘리고 충청 메가시티 조성을 앞당기겠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한 상황입니다. 충북으로서는 세종시 관문공항인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를 보면 충청권 공동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새해 들어 청주공항 이용이 불편하다며 새로운 전략을 짜 자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타 대상 사업의 기준인 500억 원 미만으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에타 없이 서산민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광역철도 합의 후 정례 브리핑에서 KTX 세종역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철도망 공동건의문에 KTX 세종역이 빠진 이유는 건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대전과 세종 간 통합론을 재점화했습니다. 모두 충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청주 도심 노선의 당위성과 효과를 반감시키는 계획들입니다. 충청권 공동 번영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협력 자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교차로 교통섬에서 보행자들이 오토바이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교통섬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옆 교통섬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다급한 손짓을 합니다. 곧이어 구급차 2대가 도착합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교차로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5살 A씨 등 3명이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넘어졌는데 오토바이가 달리던 속도 때문에 밀려나가면서 교통섬 위에 서 있던 보행자들을 덮친 겁니다. 한 10m 전에 혼자 넘어졌어요. 그대로 이제 쭉 쓸려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설마 저기까지 가겠었는데 그 상태로 쭉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교통섬은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섬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교통섬을 건널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에서도 교통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 교통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다 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짚어달라는 거죠. 현재 청주에 설치된 교통섬은 523개입니다. 청주시는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교통섬 안전도를 조사해 위험성이 있는 곳들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충전소 확보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청주시가 상당구와 서원구 권역에 충전소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2번 모두 유찰됐습니다. 급기야 공모 자격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낮췄지만 운영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석곡동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 바로 옆 부지에는 오는 5월까지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내수와 오창에 이은 청주 3번째 수소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상당이나 서원구에 추가 설치 예정인 4번째 사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복수가 아닌 1명만이 신청해 2차례 공모가 모두 유찰됐고 주유소와 충전소 협회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충전소가 구축이 안 되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됐으니까 사지를 않고 구매를 하지 않고 이 충전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정량의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청주시가 내놓은 대안은 주유소나 충전소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서울과 강원처럼 문턱을 낮춘 건데 일부에서는 운영상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장 탱크 분량으로 압력을 낮춘 감압 충전을 하는 등 사업 초기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거리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공모 자격 완화에도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유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